네, 우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보다는 역시나 트럼프 관세 이슈의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의 방향은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좀 주요한 지표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지표들도 있었고,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주도 역시 트럼프의 관세가 시장의 좀 메인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2일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얘기만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외에도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역시나 이번 주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 관세가 매겨진다면 저희 이제 수출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좀 우려만 나와도 환율에 영향이 많이 갔던 것 같은데, 환율은 사실 생각보다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가 좀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수출 규모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이상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네. 좀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도 상당 부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장이 이제 그동안의 트럼프 관세 발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게 우선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을 굉장히 크게 뒤흔들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의미는 시장도 어느 정도 트럼프 발언에 좀 익숙해질 만한 때가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트럼프를 처음 겪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 2017년, 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도 트럼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액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비중은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수출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관세가 조금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전반적인 규모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도 불행 중 좀 다행인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사실 소비자 물가도 저희 높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주식시장도 좀 안전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도 이제 환율도 좀 올랐다 다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 수요일 저녁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죠. 시장 예상이 전년비 2.9%였는데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3%로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CPI도 3.3%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CPI 발표 직후에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굉장히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트럼프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종전 협상이 그야말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가장 수혜를 입은 통화가 유로화였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면서 이번 미국의 CPI 서프라이즈의 영향을 좀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좀 환율 예측할 때 보통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할 때 경제 지표들 그쵸. 이런 걸 위주로 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매주 네. 트럼프 대통령의 네. 발언이나 이런 정책 방향 네. 까지도 이제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이벤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주는 글로벌 지표 중에서는 뭐 많이는 없고요.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게 일본 쪽에서 좀 나옵니다. 우선 월요일에 일본 경제 뭐 4분기 성적표라고 볼 수 있죠. 국내 총생산 GDP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경기와 물가는 일본 중앙은행인 BOJ의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서 일본 엔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GDP와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도 더욱더 커지면서 엔화 강세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엔화도 다시 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이벤트 잘 정리해 주셨고 그 이벤트 기반으로 저희 다음 주 전망 한번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보다는 역시나 트럼프 관세 이슈의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의 방향은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요. 우선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내렸죠. 4월 1일에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라든지 뭐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다음 주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뭐 시장도 어느 정도 관세 이슈에 적응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월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상당히 환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는 관세를 가격에 상당 부분 좀 반영한 것 같아서 좀 조정 단계에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뉴스까지 겹치면서 좀 이런 부분이 위험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원화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 뭐 이런 뭐 관세 뉴스가 터지더라도 1450원대에서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내려가는 힘은 또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한 1420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여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이즈는 1420원에서 1455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러우 전쟁 협상 기대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로가 추가적으로 더 강해지려면 실제 종전 협상이 뭐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따라서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레인지를 넓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4분기 GDP 그리고 1분기 CPI 결과에 따라서 좀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모멘텀만 보면 그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인 이후로 현재는 좀 숨고르기 장세에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이제 엔화가 더 강해지더라도 그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도 네. 이번 주와 비슷한 레인지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화 환율 레인지는 935원에서 960원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그동안은 사실 뭐 작년만 해도 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25년 좀 키워드는 관세가 아닌가. 네.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경제 일정 좀 중요하게 짚어주신 건 일본 쪽이었고요. 4분기 GDP가 저희 월요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고 저희 일본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그건 저희가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